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은경입니다. 네, 저희 슬기로운 초등생활 카페에 있는 거 아시죠? 아직 가입 안 하셨으면 오세요. 사는 게 외롭잖아요. 외로운 사람끼리 모여서 서로 의지하고 관계 맺고 덕담하고 위로하고 그러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어, 제가 카페를 위해서 뭘 하고 있냐면 카페를 돌보고 카페에 이제 뭐 스팸 글도 너무 많고 카페에서 이제 어떤 있을 수 있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들 그런 것들을 뭐 24시간 이렇게 계속 관리를 하기 위해서 카페 스태프들을 도와주시는 그러니까 직원분들이죠. 직원분들을 고용해서 그분들께 이제 카페 관리를 맡겨 드렸고 너무 열심히 잘하고 계시고 저는 이제 제가 받은 강연료와 인세로 그분들 월급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근데 참 따뜻해요. 정말 따뜻하고 아이들 글쓰기 때문에 이제 막 들어오셨다가 엄마들이 더 친해지시고 서로 좋은 습관 나누시고 또 카페에서 3 월부터 굉장히 즐거운 프로젝트 시작하려고 하니까 미리 오셔 가지고 카페 분위기 좀 익히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 월요일에 이어 학원 상담 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제 경험담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있는데요. 지금 드리는 모든 학원은요. 뭐 태권도, 예체능 학원 그런 건 아니고요. 영어, 수학, 국어처럼 학습과 관련된 학원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춘 학원이다, 맞춘 상담이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고요. 물론 요런 내용들은 태권도나 피아노처럼 아이의 취미 생활을 위해서 다니는 학원의 상담에 활용하셔도 괜찮은데요. 학습 학원을 가실 때는 꼭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하는 내용들이고 오늘 2 탄이니만큼 지금 다니고 있는 학원에 그냥 등록하고 땡이 아니라 이제 지속적으로 부모가 관심이 있음을 그리고 계속 좀 약간 관심 많은 엄마 있잖아요. 네. 그냥 이렇게 딱 방관해 놓은 방치해 놓은 것처럼 보이는 엄마가 있고 이 엄마 계속 관심이 많으시네. 그리고 이 엄마는 인제 요런 부분을 늘 궁금해 하시니까 좀 신경 써서 알려 드리고 챙겨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요런 부분을 아이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아이한테 좀 요렇게 이렇게 보충해 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쪼끔 원장님이나 선생님 입장에서는 되게 귀찮지는 않은데 약간 그래도 좀 어 '관심이 많다.' 싶은 '과하진 않은데 많은 편이다.'라는 느낌을 주는 그런 엄마로 비추기 위해서 사실 그분 때문에 내가 그런 이미지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학원을 보내만 놓으면 안 돼요. 지속적으로 상담을 하면서 계속 보낼지 말지를 한 달에 한 번씩 점검을 하셔야 돼요. 이게 다른 말로 하면 한 달마다 계속 학원을 바꿀 수도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그렇지. 한 번씩 결제를 할 때는 아무 생각 없이 결제를 하시면 안 되고 "그래 맞아. 이런 이런 이유에서 한 달 더 다니는 건 의미가 있어. 언제까지 다니면 좋을 것 같아."라고 하는 아이의 학원, 그 학원의 로드맵을 계속 그려 보면서 추가 결제를 하셔야 돼요. 저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일단 선택을 했어요. 결정이 딱 됐죠. 그러면 결정했다. 그래서 우리 아이 첫 수업이 언제가 될 것이냐를 결정을 할 때는 이제 전화를 드리죠. "선생님 이제 그때 방문 상담 다녀왔던 규현이 엄마인데요. 규현이가 이제 가기를 원하고 저도 원장님께 너무 이렇게 좋은 인상을 받고 원장님께 믿음이 가서 아이를 그 학원에 보내기로 결정을 저희가 했습니다. 선생님 저희 아이가 지금 상황이 이러이러해서 몇 월 며칠 정도부터 몇 월 몇째 주 정도부터 그 학원에 가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그때부터 가도 괜찮을까요?" 라고 하면서 스타트하는 날을 발음이 너무 이상하죠. 네 죄송해요. 첫 수업 날을 주도권을 엄마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랑 상의해서. 안 그러면 제가 겪은 바로는 학원 원장님들은 언제나 네. 다니실 거예요? 보내실 거예요? 예. 그러면 내일 5 시에 보내세요. 이제 이렇게 바로 훅 이렇게 가시거든요. 근데 그러다가는 아이가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고 엄마도 이제 아이 일정이 뭐 남은 방학 동안에는 뭘 하려고 했다거나 다음 주에 여행을 잡아 놨다거나 하는데 갑자기 모든 일정이 뒤틀리면서 원장님께 끌려가는 그런 상황이 생기기도 해요. 제가 겪었던 실수예요. 네. 원장님 카리스마에 넘어가서 막 모든 일정이 꼬였다죠. 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먼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잡아 놓은 여행 일정이 있고 아이가 학기 초라 좀 많이 바쁠 것 같아서 3월 셋째 주부터 다니고 싶은데 며칠 날 처음 가면 좋을까요? 해서 첫 등원일을 날짜와 시간을 정하는 거예요.
그날 같이 가실 필요는 없죠. 이제 뭐뭐뭐 챙겨오라고 하시면은 그날 아이를 보내고, 그다음에 저는 항상 2번이나 3번째 정도 학원을 아이가 갔다 오잖아요. 그러니까 1-2주 정도 지나고 나면 전화를 드리거나 방문을 해요. 주로는 방문을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순서 잘 보세요. 1편 보신 분들은 제가 새로운 학원을 등록할 때 전화 먼저 해서 객관적인 정보를 얻고, 2번째 그분을 직접 뵙고 믿을 만한 학원인지 믿을 만한 분인지를 파악을 한 다음에, 3번째 아이 보낼게요. 그래서 날짜 잡는 거는 전화로 하고, 그리고 아이가 몇 번 왔다 갔다 한 다음에는 다시 방문을 한다라는 걸 알고 있죠. 아실 수 있죠. 참 유난스럽죠. 네. 그래서 학원이 가까워야 돼요. 네. 아이가 2번, 3번 와보면 원장님들, 학원 선생님들은 그냥 도사예요. 자리만 안 피셨지 아이들을 파악하는 그 능력 정말 빠르고 정확하세요. 학교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느낌의 비슷한 아이들을 언젠가 한 번은 만났을 가능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아이를 단시간에 파악하면서도 그게 굉장히 정확도가 높은 편이에요. 제가 경험하기로는 그랬어요. 근데 그거는 그분들이 원래 그렇게 막 눈썰미가 좋고 하신 게 아니라 하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시면서 계속 이제 그게 쌓이신 거죠. 그래서 이미 2-3번 딱 보시면 아이에 대한 느낌 파악, 대략적으로 얘는 어느 정도를 소화하겠다, 따라오겠다, 의욕이 있다, 없다, 시키면 하겠다, 시켜도 안 되겠다, 아직 확실하게는 이렇게 확답을 주긴 어렵지만 한번 시켜보자라고 하는 이 아이에 대한 원장님만의, 선생님만의 어떤 그런 로드맵이 생겨요. 그럼 그걸 알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또 가기 부담스러우시면 전화도 괜찮아요. 하지만 2-3번 정도 간 다음에 학원에 다시 전화하는 거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유난스러워 보일까 봐 막 너무 막 그렇게 몸살이지 않으셔도 돼요. 유난스러우면 안 돼요? 내가 그 비싼 돈 주고 내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 아이 돈 들였죠. 시간 들였죠. 애 피곤해지죠. 거기 한 군데 새롭게 가서 적응하느라고 우리 아이가 얼마나 힘들게 고생하고 있는데, 엄마가 혹시나 누가 유난스럽다고 할까 봐 그것 때문에 아이에 대해서 더 파악하고 도와줄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친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저는 기회가 있으면 무조건 잡자라는 주의고, 네, 제가 막 스스로 막 다양한 기회를 만들거나 막 넘치도록 많은 돈이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노력을 해서 한번 해보자라는 정도입니다. 그런 마음이고, 그래서 그냥 가서 또 막 하소연이에요. 네, 막 구구절절 늘어놓진 않은데, 선생님, 규현이 어떤가요? 잘 따라가나요? 하면서 잘 따라가죠? 이거 아니에요. 이러면 좀 재수 없죠. 그러지 마시고 잘 따라가나요? 숙제하느라 엄청 시간이 많이 걸려요. 네, 막 네, 끙끙 앓고 있어요. 하면서 아이가 힘들어하는 경우, 숙제가 안 하던 학원에 다니면서 새롭게 숙제를 막 받아오면요, 시간이 오래 걸려요. 누구나. 근데 계속 그런 건 아니고 점점 단축돼요.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건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비정상적인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말씀드리는 건 그냥 너무 자연스럽다. 대화를 딱 그날의 상담을 열어주는 어떤 마중물 같은 멘트다라고 생각하시고, 숙제하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네. 하면서 아이가 열심히는 하고 있다. 그런데 아직 버겁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선생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앞으로 그 아이를 이제 끌어가실지를 파악할 수 있는 답변이 돌아오겠죠. 그쵸? 그렇게 하소연을 하면, 그럼 이제 선생님들, 제가 정말 좋으신 분들, 제가 믿고 맡기는 선생님들의 경우에 답변이 막 되게 따뜻하고 친절하진 않아요. 따뜻하고 친절하다고 좋은 분이 아니고요. 명확한 교육관을 가지고, 그리고 이 아이에 대한 관심이 있으신 분, 저는 그걸 원하기 때문에. 굉장히 말투 차가운 원장님도 계세요. 근데 그 원장님은 명확하세요. 네. 네, 처음에는 다 그래요. 네, 걱정하지 마시고요. 기다려 주세요. 그리고 한 3달 정도 지나면 네, 이 정도 숙제하는데 시간이 절반으로 줄어들 거예요. 하시면서 가지고 계신 경험들을 가지고 엄마를 딱 그 정확하게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규현이가 수업 시간에는 집중을 잘 하나요?
학교에서 생활을 제가 잘 알 수가 없으니까 네 이렇게라도 좀 여쭤보고 싶어요 하시면서 학교 상담을 잘 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 좀 편안하게 말씀을 하세요. 그럼 학원 원장님도 그렇죠. 학교에서 상담을 받기 어려우니까 이제 아이에 대해서 잘 보신 분이기 때문에 아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뭐 "조금 집중력이 떨어지는 편이다." 아니면 "아직은 이 정도 수업 시간이 버거운 모양이다." 혹은 "이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해서 이 교재를 선택을 했는데 아직은 지켜보는 중이긴 하지만 쪼끔 수준을 낮춰야 될 수도 있겠다."라는 정도의 어떤 음 선생님께서 대략적으로 보신 부분들을 말씀을 해 주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것들을 보면서 아이를 좀 파악도 하시고요. 선생님께서 어느 정도로 우리 아이를 지켜보셨는지를 또 알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렇게 하면서 음 선생님에 대해서 선생님의 스타일과 그리고 또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하나 파악을 하는 거예요. 하면서 이 선생님을 계속 시험하듯이 "그래? 답변 마음에 안 드는데 다음 달에 학원 옮겨야지." 이게 아니고요. 이제 엄마가 바라는 게 있으면 이제 선생님과 나는 한 배를 탄 거잖아요. 그전에는 등록하기 직전이니까 전이니까 서로 간을 보죠. 선생님도 이 엄마를 이제 '어떤 엄만가. 너무 진상 엄마 될 것 같으면 받지도 말아야지.' 막 이런 생각 하실 거고요. 엄마도 '선생님 뭐 약간 마음에 안 들면 글쎄 이제 여기 등록하지 말아야지. 패스.' 막 이제 약간 이런 서로 약간 간을 봤던 시기라면 이제 결정을 했으면 이분에 대한 인간적인 신뢰를 보여주세요. 그리고 선생님에 대한 좋은 후기가 있다면 피드백이 있다면 아끼지 마세요, 제발. 우리 그런 분들 계시죠.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데 그 앞에서는 아무 말도 못하고 집에 와서 막 인스타에다가 "너무 감사한 분이시다." 막 이런 거 남기는 거. 그거 다 의미 없어요. 아무리 좋은 것도 표현을 해야 좋은 거예요. 이제 그런 거죠. "솔직히 이 학원을 고민 끝에 결정했지만 막상 보냈더니 이런 점은 좋더라." 혹은 "아이가 이런 반응을 하더라." 특히나 표현이 없는 편이고 낯을 가리고 아들의 경우에는요. 이 아이가 이 학원에 대해서 만족도가 높다 하더라도 학원에 가서 완전 이 학원을 되게 싫어하는 것처럼 관심이 조금도 없는 것처럼 행동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 아이가 집에 왔는데 "학원 어때? 요새 뭐 어때? 학원 괜찮아?" 라고 물어봤을 때 "어 괜찮아. 선생님 재밌어."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말을 선생님한테 가서 전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 '그걸 하러 간다.'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저희 큰애가 그렇게 무뚝뚝해요, 애가. 무뚝뚝하고 좋은 걸 좋다라고 표현하면 죽는 줄 알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다니고 있는 어느 학원이 너무 좋아요. 선생님이 정말 좋고 그 학원에 막 정말 막 진짜 고3 때까지 다니고 싶어 할 정도로 정말 마음에 드는 학원이 하나 있는데 그 학원에 가서 완전 무표정, 더구나 마스크 쓰고 하잖아요. 마스크 쓰고 무표정에 좋다는 내색을 아예 조금도 하지 않고 지금까지 다니고 있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선생님께 "선생님 규현이가 선생님 진짜 너무 좋아하고 선생님께서 해 주시는 말씀들 집에 와서 저한테 하나도 빠짐없이 다 얘기하면서 너무 재밌다고 하고 선생님 되게 이렇게 이런 얘기해 주셔서 너무 좋고 또 이런 거 가르쳐 주셔서 막 되게 좋았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러면은 "그래요?" 막 이래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얘는 나를 별로 안 좋아하고 얘는 이 수업에 불만이 있나.'라고 느낄 정도로 아이들은 그렇게 무뚝뚝하게 행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저는 적극적으로 알려드려요. "선생님 너무 재밌대요. 선생님 학원 가는 거 좋대요. 선생님 저는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얘가 계속 다니고 싶다고 해서 계속 등록한 거예요." 하면서 아이의 긍정적인 피드백 어 그걸 꼭 전달하는 걸 잊지 않아요. 이렇게 방문할 때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방문을 하든 전화를 하든 카톡을 하든 문자를 보내든 아이의 좋은 피드백이 조금이라도 있었을 때는 그걸 꼭 전하기 위해 노력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선생님과 내가 이 아이에 대해서 점점 더 이렇게 같은 눈으로 마치 부부가 엄마 아빠가 이 아이 한 명을 놓고 같이 같은 마음으로 사랑하고 정성으로 키우는 것처럼 원장님도 얘를 처음 봤고 이제 뭐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정이 없잖아요. 그냥 알아가는 단계잖아요. 그런데 그런 작은 피드백 하나하나가 가르치는 사람한테는 엄청 큰 힘이 되거든요. 그리고 얘가 나중에 정말 또 무뚝뚝한 행동을 했을 때 '저렇게 무뚝뚝하게 행동해도 속으로는 나를 좋아하고 집에 가서 또 엄마한테는 또 학원 재밌다고 말하는구나.' 하면서 이 아이를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볼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이제 원장님과의 관계들을 잘 맺어가고 있고요. 네, 이런 것들은 저는 전화 상담 드리는 거는 초반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전화를 하는 것 같아요. 네, 처음에 한번 상담 갔다 왔으면 그다음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면서 지금 요즘 뭐 요새는 뭐 예전에는 너무 재밌다 그러더니 요새는 또 좀 시들한 것 같기도 해요. 애가 좀 지친 것 같기도 해요. 하면서 솔직히 아이가 이제 보이는 모습들을 이렇게 하소연하듯이 하나씩 하나씩 말씀드리고 선생님 근데 이제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라고 하면서 내가 평소에 가졌던 그 과목에 대한 궁금증 있잖아요. "도형이 어렵다는데 어떡하죠?" 하는 그런 것들을 또 전화로 간단하게 여쭤보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을 할 때는 선생님 수업 시간도 있고 선생님 바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선생님 전화로 간단히 여쭤볼 게 있는데요. 전화로 간단히 여쭤볼 게 있는데 몇 시쯤 통화 가능하세요?" 라고 미리 이제 카톡을 드리거나 문자를 드려서 시간을 조율해서 전화 통화는 5 분에서 10분 정도, 네, 뭐 보통 5분 정도로 끝나는데 그래도 전화를 한 번씩 드리는 게 훨씬 좋고요. 네, 그리고 중요한 거 결제일 까먹지 않는 거 가장 중요하죠. 네. 그거는 이제 예의라고 생각해요. 저도 이제 입금을 받는 프리랜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며칠 날 입금이 어떤 건에 대해서 입금이 될 거다라는 전제하에 이제 이 경제 이거를 끌어가고 있잖아요. 계좌 상황을 파악을 하고 있는데 약속한 날짜에 입금이 되지 않았을 때는 입금될 걸 예상을 하고 어떤 지출을 계획을 하는데 그 날짜에 입금이 안 되면 굉장히 난감할 때가 있어요. 물론 막 갑자기 막 마이너스 통장을 긁고 이런 상황은 아니지만 그 선생님에 대한 그 선생님이 한 번도 빠짐없이 몸이 아파도 그 아이를 계속 약속대로 그 시간에 지도를 해 주시는 것처럼 부모는 네, 결제일을 놓치지 않고 꼬박꼬박 결제를 해 드리는 게 선생님에 대한 예의이자 약속의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러면서도 저도 까먹을 때 많아요. 그래도 노력합니다. 네, 그리고 늦었을 때는 "늦어서 죄송하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그냥 슬그머니 넘어가거나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네. 우리 어머님들 이렇게 상담하시고 또 아이들 학원 정하시면서 좀 궁금하시거나 걱정되시거나 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어떤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저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라고 하는 그런 작은 조언 시간 닿는 데까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학원에 관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2월이 아이들과 학원 다니기 참 좋은 시기예요. 물론 학원 원장님 입장에서는 바쁜 시기이긴 하지만 3월이 되면 서로 더 바빠지기 때문에 차라리 2월이 낫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네, 남은 2월에 한 군데라도 아이 손 잡고 방문 상담 해보시길 추천을 드리고요. 해보면 계속 늘어요. 저도 처음 수학학원 상담 갔을 때랑 지금이랑 상담 이게 이렇게 내용이 많이 달라졌고 지금이 훨씬 풍성하고 같은 시간 상담하더라도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얻고 많은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많이 다녀보세요. 네, 우리 부동산도 무조건 발품 팔으라고 하는 것처럼 학원도 발품이더라고요. 네, 너무 무리하지는 마시고 일 주일에 한 군데 혹은 한 달에 한 군데 이렇게 목표 정해 놓고 궁금했던 학원 있으면 아이 손잡고 한 번씩 다녀와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추운 날씨에 집안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어머님들 진심으로 응원해 드리고요. 건강 잘 지키시고 네, 우리 마음의 건강도 잘 지키시는 그런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카페에서 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